박용진 의원님, 네. 김재련 변호사. 예, 요즘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죠. 예. 그분이 SNS에다가 내게 더러운 오물을 퍼붓는 자들 다 헛수고하고 있다. 예, 예.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네. 그러면서 그 글을 쓰면서 2018년 2월 달하고는 좀 다를 거다. 뭐 그때와 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김재련 변호사가 2018년 2월 당시에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에 대한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본인에 대한 SNS를 통한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 김재련 변호사가요, 1번이 10억 엔을 이제 내놓고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이사 경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김재련 변호사를 이제 공격을 하는 댓글들이 있었다. SNS 공격이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놀라워요. 나를 공격하는 몇몇 세력, 주체들이 있고, 공격 주체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공격을 좀 멈춰달라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 암 걸렸다가 치료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재발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우려를 전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얘기가 전달되니까 공격이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이 진짜 소문이 사실이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네? 그리고 나에 대한 공격은 다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데, 이제 나는 달라졌어.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똑같네?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나는 달라졌고, 이제 끝까지 갈 거다. 그때는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사퇴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사회 여러 사회학자들 그리고 정치 관련 학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결이 다른 진영, 결이 다른 인물, 그것이 정치인이든 변호사든 사회적인 어떤 저명 인사든 간에 이렇게 공격하는 현상들, 진영 논리에서 공격하는 현상들이 절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진영에 나뉘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정치인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 발전에 진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는데요. 김재련 변호사도 나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힙니다. 예. 정치인 변호사님. 네네. 경찰이 그동안에 사망 사건, 이제 피의자, 네. 피고소인, 네네.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은 없습니다. 수사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좀 소극적인 입장 태도를 쭉 견지해와서, 사망해도 그래도 수사한 경우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다가 어저께, 네네. 방조 사건 같은 거는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찰이 입장을 좀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입장을 선회한 겁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파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의원님이 고위 검찰에 계셔서 고위직에 저 계셔서 오늘 앵커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그 의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좀 그래서, 방조범은 종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범을 전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범이 없어질 때에는, 정범이 이제 사망하거나 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개별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범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범죄를 또 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긴 하지만 경찰이 이 방조범과 관련해가지고 성추행 방조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김은태 의원님. 예. 서울경찰청은 지금 서울시청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영장 신청하겠다. 서울시경에서 예.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조선일보에 이해돼 가지고, 아니 세상에 우리 압수수색 할래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게 어딨냐. 그러면 그 사이에 다 치우란 얘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좀 과한 주장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경찰이 보이는 행동은 옛사람들이 말을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경찰의 행동을 딱 얘기하는 거. 바로 서삼촌 산소 벌초하다 한다. 그런 겁니다. 즉,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지금 하려고 하는. 저는 제가 경찰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은 그러니까 검경 수사 조정 된 이후 사실상 최초의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에 있는 모든 경찰들 역사의 무게를 느껴야 돼요. 이런 사건들 어떠한 외압이나 어떠한 편견, 어떠한 소위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한테 이 무언가 이 경찰이 살아있다. 앞으로 검경 이 수사 조정 이제 됐으니까 이제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더 국민들 인권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지 이게 무언가 경찰들이 살지.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하기 싫어서 하는 건지 정말 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려요. 제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어영부영 한다면 정말로 검경 수사 조정 괜히 했다. 반드시 되돌려라고 하는 이 역풍을 맞게 될 거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두는 부분입니다. 이 와중에 국회 청원 게시판에 여가부를 폐지하라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동의자가 무려 1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이번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국회 청원 게시판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고 청원 그러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만 알고 계시다가 국회 청원도 이제 있다는 게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예. 10만 명씩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또 10만 명이 되면은 뭐 정식 청원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여가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씁쓸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자기 역할과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시선을 느끼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가 늘 그랬느냐 그러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때 의견을 내고 적극적인 뭐 조치를 취하려고 했고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했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실망한 국민들이 저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세금 낭비하는 부서,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서, 이런 부서들은 뭐 없애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그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뭐 청원을 그냥 간단하게 답할 수는 없고요. 국회에서 그걸 다뤄야죠. 그러나 이렇게 청원이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곧바로 다루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우리 국가의 여러 기구와 부처들이 자기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하는,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요. 인권위원회가 갑자기 왜 인권위원회가 거기서 나와? 라는 말이 들을 만큼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이 난리가 났대요. 아니 인권위 지네 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저런 의견을 내? 그리고 그 뭐 인권위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제 압박을 가할 준비를 다 끝냈는데 대통령 말 인권위는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데야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무마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위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 국민들이 인권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 또 혹은 어떤 그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자기 역할을 하는 국가기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여가부 폐지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